XRP 중앙 집중화 논란 폭발. 여기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사이버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최고 정보 책임자인 저스틴 본스가 리플 경영진이 리플을 탈중앙화된 무허가 네트워크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다면서 리플과 XRP의 중앙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리플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융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리플. 이미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리플의 중앙화 논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 그리고 중앙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본스는 XRP의 합의가 XRP 레저 재단을 포함한 중앙화된 노드 목록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노드는 신뢰할 수 없는 노드로 간주되어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XRP 레저 재단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XRP를 신뢰할 수 없으며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 내용은 리플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 전 리플 개발자 관계 담당이사 매트 해밀턴은 각 노드가 자체 UNL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을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앙 권한이 없으며 XRP 레저 재단의 UNL은 리플이 아닌 UNL을 사용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열망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본스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리플 CEO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의 설계자 중 한 명이죠. 검증자는 거래 포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하게 유효하지만 상충하는 두 거래 중 어떤 것을 포함할지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XRP 레저는 합의 라운드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거나 보류하며 정직한 노드가 나쁜 일을 하는 검증자를 발견하면 해당 검증자를 무시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똑같이 좋지만 상충하는 트랜잭션 간의 연결을 끊는다는 전제하에 운영된다. XRP와 XRP 레저의 중앙화를 둘러싼 논쟁은 몇 주 전부터 지지자와 반대자가 서로 견해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스는 이전에 비트코인까지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본스는 그냥 암호화폐 자체가 싫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냥 탈중앙화겠죠. 탈중앙화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누구의 간섭도 받는 걸 원치 않는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소재입니다. 암호화폐를 우리는 언제부터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이것은 사전을 뒤져봐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AI는 과연 그럼 암호화폐를 어떻게 말하는가? 분장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생성, 관리, 변송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은 대개 그냥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여러 기술들이 많죠. 여러 기술들이 블록체인에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리플은 본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만들고 있는 XRP, 암호화폐 가운데 시가총액인 3위인 XRP. 리플은 전 세계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 지금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리플 XRP.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본질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XRP를 두고 둘 다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건 마치 과일을 야채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XRP를 암호화폐라 부르지 않는다. XRP는 화폐가 아니다.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 자산, 유닛, 화폐 등은 아주 별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XRP가 암호화폐 정의에 들어맞건 아니건 리플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논쟁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은 XRP, 리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XRP는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XRP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가는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비트코인의 탄생, 블록체인의 원리 자체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규칙통화국 미국은 특히 더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1위인데 우리가 금융의 권력을 딱 쥐고 있는데 정부가 필요 없는 화폐, 이거 엄청 싫어하겠죠. 미국은 화폐의 중심이자 화폐의 중앙화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탈중앙화는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서 늦어지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리플을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것 또한 미국이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터뜨릴 때를 누르고 있다. 이런 음모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요인이 조금은 될 수도 있겠죠. 탈중앙화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은행이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화폐 체계와 암호화폐를 구별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은 어떤 중앙의 통제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을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사실 기본 원리로 들어가면 인터넷도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가 되는 거죠. 하여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만 다른 이들은 탈중앙화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의 개발자들은 XRP가 다르게 작동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논점은 XRP가 얼마만큼 중앙화되었는가가 아니겠죠. 완전히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 리플은 약간의 중앙화로 과연 더 잘 작동할 수가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가가 핵심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암호화폐가 발전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버리는 세상이 왔다고 친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블록 안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실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실수했네. 난 남자인데 여자로 입력했네.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다. 완벽한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절대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 한 번 여자로 잘못 입력했는데 나는 평생 여자로 살아야 합니까? 성전환 수술이라도 해야 할까요? 이래서 비트코인을 인류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 인류가 거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뿐만이 아니죠. 부동산 거래, 농업 거래, 물품 거래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거래가 자동화되게 되어지죠. 양쪽의 승인만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발생하겠죠.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추적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 없이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같이 실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직 탈중앙화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느 정도 중앙화를 인정하고 있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전통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암호화폐 탄생의 목적에서 리플은 암호화폐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 제3자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면 중앙화 아니냐. 그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런 거죠. 이래서 리플의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비트코인의 완벽한 탈중앙화가 맞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쓰이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리플이 맞을까요?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리플. 암호화폐 기술도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맞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다. 리플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며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고 쓰기에 너무 힘들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의 XRP는 더 빠르고 더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보다 그 기술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기가 드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비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정성을 보장하죠. 지금도 리플의 개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XRP를, 리플을 탈중앙화할 계획이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죠. 리플의 CEO 스테판 토마스는 미래에는 XRP가 더 많은 검증 노드와 프로토콜의 개발을 통해 비트코인보다도 더 탈중앙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이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받아들이기 쉽고 인정할 수 있는 코인, 리플이 먼저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비트, 이더, 리플과 같이 장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잘 골라서 시드를 늘려가야지만 올해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손실 엄청나게 보신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 정리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매매 시그널 잘 쫓아오신 분들은 올해 들어 300% 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보신 것들 하루하루 이렇게 정보방에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반드시 투자 잘하면 수익을 내셔야겠죠. 혼자 투자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어서 아주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많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저희 정보방 매매 시그널대로 따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곳 절대 아니고요.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무료로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뭐 후원, 유도, 뭐 멤버십 가입 뭐 이런 것들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유튜브 수익도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 돕고 살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매매 기법,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투자 말고는 점점 더 돈 벌기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한순간에 폭락하거나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사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차트도 못 보시고 뭐 언제 매수해야 하고 뭐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절대 안 되신다면 코인 시장은 정말 장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난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시드가 적어서 더 많이 불려야 한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와 같이 큰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재생되는 영상입니다. XRP 중앙 집중화 논란 폭발, 여기 최신 정보가 있습니다. 사이버 캐피털의 설립자이자 최고 정보 책임자인 저스틴 본스가 리플 경영진이 리플을 탈중앙화된 무허가 네트워크라고 거짓 홍보하고 있다면서 리플과 XRP의 중앙화에 대한 논쟁이 다시 불붙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는 것은 리플의 인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금융권 기업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까지 뻗어나가고 있는 리플. 이미 전 세계가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리플의 중앙화 논쟁이 또다시 불붙고 있다고 합니다. 탈중앙화, 그리고 중앙화,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없으시겠죠. 본스는 XRP의 합의가 XRP 레저 재단을 포함한 중앙화된 노드 목록에 의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노드는 신뢰할 수 없는 노드로 간주되어 합의에 참여할 수 없다. 또한 사용자는 XRP 레저 재단이 선정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는 XRP를 신뢰할 수 없으며 탈중앙화 네트워크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죠. 이 내용은 리플사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맞습니다. 이에 대해 전 리플 개발자 관계 담당이사 매트 해밀턴은 각 노드가 자체 UNL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그 내용을 선택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는 중앙 권한이 없으며 XRP 레저 재단의 ULL은 리플이 아닌 UNL을 사용하고자 하는 커뮤니티의 열망에 따른 결과라고 덧붙입니다. 이렇게 본스의 주장을 반증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죠. 리플 CEO 데이비드 슈워츠는 XRP 레저의 설계자 중 한 명이죠. 검증자는 거래 포함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 지출 문제를 해결하고 동일하게 유효하지만 상충하는 두 거래 중 어떤 것을 포함할지 선택하는 역할을 한다. XRP 레저는 합의 라운드에서 트랜잭션을 실행하거나 보류하며 정직한 노드가 나쁜 일을 하는 검증자를 발견하면 해당 검증자를 무시한다. 또한 네트워크는 똑같이 좋지만 상충하는 트랜잭션 간의 연결을 끊는다는 전제하에 운영된다. XRP와 XRP 레저의 중앙화를 둘러싼 논쟁은 몇 주 전부터 지지자와 반대자가 서로 견해를 놓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본스는 이전에 비트코인까지도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아니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정도면 본스는 그냥 암호화폐 자체가 싫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내용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블록체인 암호화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냥 탈중앙화겠죠. 탈중앙화는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필요 없다. 무정부주의로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누구의 간섭도 받는 걸 원치 않는다.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충분한 소재입니다. 암호화폐를 우리는 언제부터 암호화폐라고 부르기 시작했을까? 이것은 사전을 뒤져봐도 이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은 없습니다. 인공지능 AI는 과연 그럼 암호화폐를 어떻게 말하는가? 분장 원장 기술인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생성, 관리, 전송되는 디지털 자산을 말한다. 뭐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암호화폐를 디지털 자산이라고도 하죠. 뭐 사람들은 대개 그냥 암호화폐 하면 비트코인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매우 다른 여러 기술들이 많죠. 여러 기술들이 블록체인에 적용되고 있는 오늘날 기업과 많은 사람들은 그들만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편 리플은 본질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스타트업 리플이 만들고 있는 XRP, 암호화폐 가운데 시가총액인 3위인 XRP. 리플은 전 세계 은행들이 실시간으로 자금을 송금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토콜 겸 암호화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거래의 도구로서 쓰이기 위해 지금 엄청난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리플 XRP. 이미 리플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리플을 지적하고 있는 사람들의 말은 다릅니다. 비트코인과 XRP는 본질적으로 틀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과 XRP를 두고 둘 다 암호화폐라고 말하는 건 마치 과일을 야채라 부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죠. 그리고 XRP는 암호화폐가 아니다. 많은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는 XRP를 암호화폐라 부르지 않는다. XRP는 화폐가 아니다. 리플의 CEO 브래디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가 아니라 디지털 자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 말이 꼭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토큰, 자산, 유닛, 화폐 등은 아주 별 차이 없이 자연스럽게 쓰이고 있습니다. XRP가 암호화폐 정의에 들어맞건 아니건 리플에 사용된 기술에 대한 설명과 이와 관련된 논쟁을 우리가 조금 이해하는 것은 XRP, 리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투자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XRP는 중앙화되어 있다. 이런 주장이죠. 이렇게 XRP에 대한 가장 주된 비판가는 XRP가 탈중앙화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암호화폐를, 블록체인을 잘 이해하시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실 거예요. 비트코인의 탄생, 블록체인의 원리 자체가 탈중앙화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규칙통화국 미국은 특히 더 싫어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우리가 1위인데 우리가 금융의 권력을 딱 쥐고 있는데 정부가 필요 없는 화폐, 이거 엄청 싫어하겠죠. 미국은 화폐의 중심이자 화폐의 중앙화 국가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권력을 뺏길 수도 있는 탈중앙화는 너무나도 위험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탈중앙화를 실현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미국은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에서 늦어지고 있고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황이죠. 그런데 리플을 탈중앙화가 아닌 중앙화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정말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겠죠. 어쩌면 이런 것 또한 미국이 리플을 이미 받아들였고 터트릴 때를 누르고 있다. 이런 음모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요인이 조금은 될 수도 있겠죠. 탈중앙화는 권위 있는 기관이나 은행이 막거나 통제할 수 있는 기존의 화폐 체계와 암호화폐를 구별하게 해주는 결정적인 핵심 포인트입니다. 탈중앙화된 암호화폐의 지지자들은 어떤 중앙의 통제 없이 정보가 자유롭게 오가는 인터넷을 탈중앙화된 시스템이라고 말한다. 사실 기본 원리로 들어가면 인터넷도 탈중앙화가 아니라 중앙화가 되는 거죠.
뭐 하여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지만 다른 이들은 탈중앙화가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말하며 이를 포기할 수 있는 하나의 특성으로 생각합니다. 이들이 누구냐? 바로 리플입니다. 리플의 개발자들은 XRP가 다르게 작동하며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탈중앙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진정한 논점은 XRP가 뭐 얼마만큼 중앙화되었는가가 아니겠죠. 완전히 탈중앙화가 완벽하게 되어 있는 비트코인에 비해 리플은 약간의 중앙화로 과연 더 잘 작동할 수가 있고 거래의 도구로서 완벽하게 쓸 수 있는가가 뭐 핵심이 되겠죠.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뭐 암호화폐가 발전하고 모든 게 디지털화가 돼버리는 세상이 왔다고 친다고 하면 블록체인 기술로 인해 사람들은 블록 안에 정보를 입력해야 하겠죠. 그런데 사람은 언제나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보를 잘못 입력하고 실수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죠. 아이고 잘못 입력했네, 실수했네. 난 남자인데 뭐 여자로 입력했네. 이런 경우가 아주 허다하게 발생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비트코인의 최대의 장점이자 단점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수정이 아예 불가능하다. 완벽한 탈중앙화로 이루어진 비트코인은 절대 그 데이터를 조작할 수 없다. 한 번 여자로 잘못 입력했는데 뭐 나는 평생 여자로 살아야 합니까? 성전환 수술이라도 해야 할까요? 이래서 비트코인을 인류 전체가 사용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수정이 가능해야 인류가 거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블록체인 기술은 화폐뿐만이 아니죠. 뭐 부동산 거래, 농업 거래, 물품 거래 등등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모든 분야에서 쓰일 겁니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 모든 거래가 자동화되게 되어지죠. 양쪽의 승인만 된다면. 그런데 여기에서도 분명히 실수가 발생하겠죠. 뭐 정보를 잘못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할 수가 있어야 사람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실수 없이 사용하면 된다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자기같이 실수 없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 지지자들은 오직 탈중앙화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어느 정도 중앙화를 인정하고 있죠. 비트코인 지지자들의 탈중앙화를 외치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그들은 전통 금융시장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하려면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일 겁니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일수록 더욱더 강력하게 주장하겠죠. 그렇다면 결국 암호화폐 탄생의 목적에서 리플은 암호화폐 기본 원리에서 벗어나는 것 아니냐. 결국 제3자가 수정할 수 있게 된다면 중앙화 아니냐. 그게 무슨 암호화폐냐. 이런 거죠. 이래서 리플의 논쟁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뭐가 맞을까요? 비트코인의 완벽한 탈중앙화가 맞을까요? 아니면 인류에게 쓰이기 위해 새롭게 탄생한 리플이 맞을까요? 1세대 비트코인, 2세대 이더리움, 3세대 리플. 암호화폐 기술도 블록체인 기술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에게 맞게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진화하고 있다. 리플은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쓸 수 있도록 진화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보다 리플이 먼저 인류에게 쓰일 것이며 비트코인보다 더 빠르게 그 가치를 인정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가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 원리 원칙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너무나도 불편하게 사용해야 하고 쓰기에 너무 힘들다면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쓰려고 할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리플의 XRP는 더 빠르고 더 확장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의 암호화폐보다 그 기술력에서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많은 전기가 드는 비트코인의 작업 증명 방식에 비해 훨씬 더 적은 비용으로 안정성을 보장하죠. 지금도 리플의 개발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XRP를, 리플을 탈중앙화할 계획이라고 말해오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죠. 리플의 CEO 스테판 토마스는 미래에는
XRP가 더 많은 검증 노드와 프로토콜의 개발을 통해 비트코인보다도 더 탈중앙화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은 블록체인 기술이 인류에게 쓰이기 시작하는 상황이고 그 시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류가 받아들이기 쉽고 인정할 수 있는 코인, 리플이 먼저 거래의 도구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플에 대해서 구독자분들이 조금만 더 이해하시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암호화폐 시장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비트, 이더, 리플과 같이 장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이 있는가 하는 반면 단기적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이런 코인들을 잘 골라서 시드를 늘려가야지만 올해 정말 큰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저희 정보방에서는 초보자분들 그리고 잘못 들어가서 손실 엄청나게 보신 분들에게 단기적으로 떡상할 수 있는 코인 종목을 아주 꼼꼼하게 분석 정리해서 어디서 매수하고 어디서 매도해야 하는지까지 아주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은 정보방에서 무료로 드리는 매매 시그널 잘 쫓아오신 분들은 올해 들어 300% 넘게 수익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이렇게 수익 보신 것들 하루하루 이렇게 정보방에 인증을 올려주고 계시죠. 올해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투자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럴 때에는 꼭 반드시 투자 잘하면 수익을 내셔야겠죠. 혼자 투자하시다가 이렇게 좋은 기회를 놓치시면 되겠습니까? 많은 손실을 입어서 아주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 많죠.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료로 드리는 저희 정보방 매매 시그널대로 따라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돈 받고 유로로 리딩하는 곳 절대 아니고요.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무료로 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후원, 유도, 멤버십 가입 이런 것들 그냥 제끼시면 됩니다. 저는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에게는 아주 큰 힘이 되고 유튜브 수익도 있으니 저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살기 힘든 세상에 서로 돕고 살면 아주 좋지 않을까요? 10년 이상 된 베테랑 트레이더들의 매매 기법, 투자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신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앞으로 시대는 투자 말고는 점점 더 돈 벌기 힘든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기가 아닌 진정한 투자를 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큰 수익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고민하지 마시고요.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이렇게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코인 시장은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한순간에 폭락하거나 변동성이 아주 심하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주변에서 사라고 해서 투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비트코인이 왜 탄생했는지, 그리고 차트도 못 보시고 언제 매수해야 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절대 안 되신다면 코인 시장은 정말 장기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난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공부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나 난 더 큰 수익을 원한다. 시드가 적어서 더 많이 불려야 한다. 이러신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상단의 번호로 문자로 숫자 1 보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 10만 명을 목표로 저는 리플이 100만 원 갈 때까지 끝까지 갑니다. 단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신다면 저는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와 같이 큰 수익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